치매. 이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건강검진 결과 기다릴 때,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집에 가다가 잠깐 길이 헷갈릴 때, 혹시 나도? 싶은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치매가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얘기 하나를 꺼내려고 해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보다 다 알면서 혼자인 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 많이 안 힘들어 보여요. 그냥 그 순간순간을 사시거든요. 근데 정신이 맑으신 분들, 그분들이 진짜 힘드세요. 정신이 또렷하니까 다 알거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내 자식이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오지 않았다는 걸, 옆 침대에 계시던 할머니가 어젯밤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저 하늘을 나는 언제 다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다 알아요. 다 느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치매가 아닌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가 넘어요. 치매가 없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거예요.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도 갈 곳이 없거나.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대요. 차라리 치매에 걸렸으면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저는 오늘 치매를 가볍게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고 예방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해요. 치매는 내 의지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유전도 있고 운도 있고 열심히 예방해도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신이 멀쩡한 채로 혼자 늙어가는 것, 이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해요. 건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혼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반대로 몸도 불편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버텨요. 웃어요. 살아내요. 네, 결국엔 관계예요.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요. 70대 초반 남성분인데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했고 부모님 모시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잘 살았죠. 근데 퇴직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이분한테 전화를 안 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회사 다닐 때 친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옆에 있는 아내와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막상 둘만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 죽어도 사흘은 지나야 누군가 알 것 같다고.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에요. 일을 하면서는 몰랐던 거예요. 회사가, 직책이, 역할이 관계를 대신해 줬던 거거든요.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을게요. 노후 빈곤이 왜 진짜로 무서운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관계도 같이 무너져요. 모임에 못 나가게 되고 밥 한 끼 사주기가 눈치 보이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창피해서 연락을 먼저 끊게 돼요. 그러다가 고립이 되고 고립이 되면 더 깊은 가난으로 가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이 하루에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10명 중 3명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뉴스에서 고독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고독사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고독센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으면서 혼자인 삶. 일본이 20년 전에 이걸 먼저 겪었어요. 무연사회라고 해요. 그 연결이 끊긴 사회. 그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왜 나이 들면 혼자가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대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고 부모님한테서도 못 배웠어요. 그냥 일하고 참고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관계는 알아서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관계는 식물이랑 똑같아요. 물을 안 주면 마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안 돼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자식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패턴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말이 없어진 것도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하자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거 없어요.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먼저 연락하는 걸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먼저 해야 해? 이 생각이 관계를 끊어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존심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혼자 남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부터 시작하세요. 자식, 친구 전에 매일 얼굴 보는 배우자가 먼저예요. 오늘 저녁 밥 먹을 때 TV 끄고 그냥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뭔가 대단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세 번째, 역할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부모 역할, 어른 역할, 강해야 한다는 역할.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만나보세요. 자식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관계는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은 달라져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어요. 치매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정신은 멀쩡한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뭔가를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외롭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거든요.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오늘 딱 한 가지만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아내한테 말 한마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한테 짧은 문자 하나. 그게 시작이에요. 관계는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별것 아닌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인생 후반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